여러분들의 종목 그리고 시장의 특징주는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월요일이라서 몸도 찌뿌둥하고 또 잠도 오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 힘내서 2시간 동안 시장 대응 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실은 바로 첫 번째 현대제철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세는 중후장대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오늘 또 철강주들이 좋아요. 현대제철은 턴어라운드 기대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실적이 그냥 괜히 좋아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좋아질 거로 예상하는 거죠? 일단 뭐 앞에 요즘 계속 들리는 얘기 보면 조선주들 수주들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죠. 그러면 네. 조선 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방 산업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돌아서는 것 때문에 이제 철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연 강판의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고요. 일단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관련된 그 기업들, 철강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생산은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공급은 좀 타이트한데 수요는 좀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1분기 예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에는 한 4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좀 기록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300억을 조금 상회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은 한 10%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한 266%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매출은 비슷하더라도 마진이 훨씬 커지는 영업이익 자체가 커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돈을 더 잘 번, 그래서 그냥 잘 버는 게 아니라 더 잘 벌어야 되죠. 네. 더 잘 벌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팽배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뭐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는 더 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를 만들 때에도 철이 들어가고 사실 아파트를 지을 때도 무언가 도로를 지을 때도 항상 철근이 들어가고 여기에 네. 자동차 때문에 또 한때 철강주들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전차 군단, IT, 자동차가 아니라 최근에는 중후장대, 화학, 건설, 조선, 해운들이 오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주도주들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IT 전차 군단이 쉬어서 이들이 대체적으로 부각을 받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먼저 주가를 반영했던 건 주식은 항상 기대를 먼저 좀 반영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나 자동차는 사실은 조금 더 먼저 올 그랬죠. 초까지 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이제 올라갔다.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설마 했던 섹터였던 뭐 제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사실 PBR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고 이제 조선주들이 보면 PBR 1배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철강주들은 아직까지도 뭐 0.5배 밑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갈 룸이 더 많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다음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이번 주 뭐 31일 날 미국 시간으로 31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가세가 되면서 사실은 좀 상승 효과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주도주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제자리 찾는 과정이다. 기존 주도주들은 좀 쉬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제철 지금 사도 괜찮은지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정말 들어보니까 좋아지는 건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상승장의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의견 주세요. 전략은요? 일단 좋아질 게 확실하게 보인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에 한참 있었던 가격대인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목표가는 5만 원, 중장기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수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대제철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잠시 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금호석유입니다.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조카의 난이라고도 뭐 이름이 불렸었는데 일단 경영진들이 경영권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또 주가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일단 주총을 열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예견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뭐 조카가 반란을 일으켰다 뭐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그 이대주주 쪽에 있었던 그 쪽이 좀 확보하기에는 지분을 확보하기에는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경영진들이 뭐 현 회장이 비롯한 경영진들이 주총에서 방어를 잘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오히려 지금 실적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호석유가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는데 그런 눌렸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좀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 현재 10.88% 오늘장에 17% 넘게 올랐고요. 사실 오늘 주가 급등세가 가팔랐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속보로 주총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였습니다.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하나금투에서는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이 목표가만 보고서라도 매력적으로 느낄 것 같았는데 정말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시면 네. 효성그룹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 엄청 잘 TNC랑 효성 뭐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보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에 대비해서 2등 업체 대비 주가 너무 싸다라는 걸로 사실은 거의 목표가 2배를 불렀는데 그때 그걸 설마 그렇게 가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금호석유화학도 지금은 보면 여전히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 오히려 한 작년보다 한 1.5배, 한 150% 정도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0%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라텍스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지금 뭐 코로나가 다시 또 계속 유행 중이기 때문에 네. 뭐 올해도 계속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 사업 부분도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타이어 쪽도 되게 좋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가 한 50만 원까지 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수 가능하다라고도 코멘트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 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실적이 정말 올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 화학주를 눈안에 둬야겠다, 관심권 안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호석유를 지금 사는 건 그럼 어떨까요? 뭐 지금도 오늘은 뭐 단기 급등에 따라서 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거나 정고점이 한 29만 원까지는 돌파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지금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면은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목표가가 50만 원도 나왔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30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금호석유 일단 분쟁도 일단락되고 여기에 실적 호조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상황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셀트리온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네. 보여주고 있고 유럽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레키로나주의 유럽 조건부 허가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치고 나왔나요?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였는데 현재 구간 5%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팩트를 체크해보죠. 일단은 뭐 그 리포트도 나오고 뭐 발표 이후에 이제 여러 애널들이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 네. 사실은 품목 허가 전에 이제 이렇게 허가 단계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허가 전에라도 허가는 할 테니까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유럽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판매가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만약에 발매된다라고 하면 한 125만 원 정도로 치료제가요?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뭐 300만 도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200만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사실은 매출이 뭐 레키로나주만 해도 한 1조 2천억이 플러스 된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셀트리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이제 1조 2천억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한 3천억 내외밖에 못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유럽도 3차 뭐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판매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셀트리온이 임상을 했던 지역이 또 루마니아에서 또 임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또 조금 자료들이 유럽인들 상대로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상황은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수요에 따라 연간 150만에서 300만 명분의 레큐노라를 추가 생산해서 즉각적으로 공급에 대응한다라는 계획을 셀트리온 쪽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33만 2,500원 지나고 있는데 이 주가 상승에서 일단 30만 원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전 고점까지는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일단 작년 12월 달에 39만 원대 거의 40만 원 이제 사실 이제 조정을 이제 이 배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주가가 좀 조정이 되어 있는 건데 한 40만 원을 돌파했을 때도 보면 결국에는 그때 이제 허가가 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허가가 나면서 사실은 에키로나주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유럽 허가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일단은 유럽 판매 추이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지 간에 세계 최대 뭐 어떻게 소비 시장이죠. 제약에 관련돼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여부, 허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미국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쪽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 미국에는 이제 이미 셀트리온과 비슷한 치료제가 한 2개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뭐 아직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판매 추이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저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볼까요? 이제 셀트리온이 보면 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하기도 힘들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예, 일단 뭐 좋다고 해서 사면 그때부터 좀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추가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0만 원 초반까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더 올라가려면 미국에서 아마 레키로나주가 판매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K 치료제로 미국, 유럽 여기 여러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그 날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장기 목표 주가 40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셀트리온과 함께 뭔가 그 업종 안에서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주가는 아쉬웠어요. 근데 해외 매출이 올해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든 핵심 지표가 호조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지금 기존 사업들 드라마 제작하고 드라마 이제 제작을 어떻게 보면 뭐 중간에 IP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TVN이나 뭐 이런 관련된 CJ 관련된 회사들은 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대부분 흥행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국내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국내 해외 팜권 관련된 이런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아마 뭐 2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OTT 업체들이 한동안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굉장히 OTT 업체들을 투자 못한 거를 아마 좀 한스러워하셨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OTT 업체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가치가 올라가는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좀 비쌌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래서 보면 중소형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라든지 콘텐츠 업체 제작 업체들이 주가가 좀 아웃퍼폼을 했던 이유 자체가 좀 가볍고 어떻게 보면 이런 중소업체들까지 확산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이 더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 개인적으로 드라마 많이 보세요? 네, 너무 많이 봐서 좀 혼이 나는 그 정도예요? 네. 저도 최근에 뭐 펜트하우스라던가 뭐 소문, 경이로운 소문 이렇게 여러 드라마들 많이 보고 있는데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고 드라마의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한 몫을 한 게 또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왜 넷플릭스랑 뭐 디즈니 플러스는 이 콘텐츠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하며 오르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걸까요? 왜? 근데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로 보면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은 올랐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 상장했을 때 그때 이제 17년도죠. 17년도에 너무 좋게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18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그 고점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운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겠나 싶고요. 그동안은 좀 실적이 생각보다 못 따라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콘텐츠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 IP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저평가가 좀 고평가 논란에서 좀 해소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평가 논란의 해소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인지 사도 괜찮을지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예. 네. 뭐 일단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굳이 뭐 팔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보실 거예요. 아마 네. 보면 뭐 10개 중에 흥행하는 것 중에 뭐 3, 4개 이상은 다 그쪽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저는 매수 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콘텐츠나 드라마 쪽에서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웹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추가 성장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10만 원 전후에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 뭐 단기 목표가 뭐 중기 정도로 보시면 한 30%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이제 소식인데요.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던 좌초됐던 에버기브노가 정상 항로 위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수에즈 운하의 에버기브노가 좌초되면서 여타 다른 배들이 다 지금 우회해서 가거나 혹은 막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운임료도 늘어났고요. 그로 인해 HMN과 페노션 이런 해운주들이 최근까지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일단 오늘장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속에 찰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HMM이 7%대의 급락을, 페노션은 4.25% 하락하고 있고요.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주들의 경우에도 보시면 조선주들은 그와 달리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종목은 샵 2034 주식콜센터에서 계속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이원희 사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